학생부 종합 서류 기반 면접의 대부분은 이렇게 인적성 면접고사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즉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면접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인적성 면접 문제, 서류 기반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 즉 인적성 면접이라고도 부르는 이런 학생부 기반 면접, 서류 기반 면접의 평가 방식 및 유형이 조금씩 학교마다 다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다른지를 좀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면접고사는 실제 대면을 해서 평가자들에게 나를 어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호감을 줄 수 있는 표정, 태도, 그리고 말투, 또 억양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내가 똑같은 사실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르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긴장된 상태에서는 자연스러운 표정과 말투가 나오기가 좀 어렵죠. 실제 학교 면접을 치르기 전에 모의 면접을 우리가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밝은 미소, 밝은 표정을 좀 보여줘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어색하게 웃는다거나 차라리 안 웃는 게 더 나을 법한 그런 어색한 미소 있잖아요. 자칫 이 표정이 풀리지 않은, 근육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웃으면 여러분들 좀 이렇게 비웃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막 지적을 하죠. 처음 마주대하는 면접관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표정과 말투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접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학교 생활이라든지 뭐 다른 일상생활에서 처음 마주대하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사람에게 더 호감이 가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좀 서실 것 같아요. 이런 준비된 어떤 표정, 말투, 억양 가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무 준비한 티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내가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신감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면접에 대한 자신감이 실제 시험장에서 긴장을 풀게 되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요. 단정한 복장, 표정이나 말투뿐만 아니라 단정한 복장과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즉 상대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시험에 응시한다는 어떤 진지한 모습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 학생이 어떤 복장과 태도를 갖추고 왔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전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잘 차려입은 정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막 처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 정장을 차려입고가 이게 아니라 학생다운 복장. 딱 보기에도 아 단정하고 깔끔해 보인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복장, 차림이 중요한데요. 이제 요즘 학생들 중에서는 사실은 이런 두발 규제가 자유화가 됐었고 그 다음에 때로는 여학생들 중에서 화장을 하는 경우들도 요즘은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접을 치르러 가기 전에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학생다운 깔끔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좀 연출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도한 화장이나 액세서리 그 다음에 내가 그날 잘 보여야지 하는 마음으로 너무 원색적인 옷차림을 한다거나 프린트가 과하게 들어간 화려한 옷차림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9월, 10월에 그러니까 10월 달에 면접을 치르게 되는 경우에는 아직도 그렇게 날씨가 뭐 아주 시원하다거나 하지는 않아서 때로는 이제 뭐 반바지라든지 슬리퍼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면접을 보러 갈 때는 그런 옷차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면접 갈 때 옷을 입어야 되나요? 또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저 면접 보러 가는데 교복 입고 가면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교복은 입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학교별 요강에도 보면은 교복 차림은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교복 차림은
사실은 안 입어주는 것이 학교를 드러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제를 해주시고요. 단정한 옷차림이라고 했을 때는 긴 바지, 청바지보다는 면바지. 네, 청바지는 예의 있는 옷차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편하고 작업복 이런 개념이어서 사실은 면접 복장에 어울리지 않고요. 그리고 라운드넥의 티셔츠나 이런 것보다는 컬러가 있는 셔츠를 잘 채워서 입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정한 면바지와 셔츠 차림이면은 깔끔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양말을 신어주시는 게 좋고, 네, 맨발의 단화 뭐 이것도 요즘은 이제 유행하는 옷차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면접장에 갈 때는 단정하게 양말을 신고 뭐 학생화를 신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운동화도 요즘 이렇게 스니커즈라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깔끔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단화형 운동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림이면은 그래도 학생다운 단정한 이미지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생답고 단정한 옷차림이 첫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호감을 줄 수 있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도 가끔 이제 멋부리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왁스나 뭐 이런 세팅하는 걸로 과하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깔끔 단정하게 커트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저분하지 않게 커트 좀 해주시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도 긴 머리인 여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뭐 이런 거 세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이렇게 긴 머리인 경우에 틀어 올려서 이렇게 하는 머리들도 있는데, 면접관들은 학교에 계신 분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단정한 헤어스타일이라고 하면 유행에 따른 헤어스타일이라기보다는 긴 머리인 경우에는 하나로 포니테일로 높지 않게 낮게 묶어주는 것도 오히려 깔끔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묶는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들 이제 면접장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요 인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똑똑 두드리고 이제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인사를 할 때는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죠. 고개를 숙일 때 머리가 치렁치렁하거나 긴 머리일 때는 가끔 무슨 이렇게 샴푸 광고처럼 이렇게 쫙 올릴 때 이렇게 머리가 흩날리는 뭐 이런 경우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또 다시 매만지느라고 뭐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단정하게 그냥 그 면접장에서는 하나로 묶어주시는 게 여러분들도 혼란스럽지 않고 면접관들이 보기에도 좀 더 단정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옷차림, 헤어스타일 이것도 면접 전략 중에 하나다,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셔츠의 경우는 이제 뭐 흰색 셔츠라든지 아니면 약간 푸른 계통의 셔츠가 신뢰감을 주기에 좋은 색상인데 자신의 얼굴색하고 조금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어울리는 색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약간 모노톤이라든지 아니면 파스텔 계열의 색상의 셔츠 위에 상의를 입어주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이제 옷차림을 갖추고 면접장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대기실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대기실에 들어갔을 때는 아마 대부분의 학교들이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출을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뭐 따로 개인 봉투를 줘서 거기에 이름을 쓰고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걷어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물론 이거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면접 대기실에서는 제시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시문을 받게 되고요. 또 그렇지 않은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실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대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새는 대부분 이제 뭐 블라인드 면접을 치르는 경우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이제 조교의 지침에 따라서 인사를 할 때도 그냥 안녕하십니까 라고 끝내주는 것이 좋고요. 뭐 수험 번호 정도는 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진행하는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진행하는 규칙을 대기실에서 아마 조교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인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들어가자마자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그 안녕하십니까 라는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첫 이미지가 담길 수 있다라는 거. 보통 이거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연습해 보면은요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 인사하는 태도 자체에서 갑자기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런 건들건들 막 이런 경우가 있고 한쪽으로 이렇게 자세가 기울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 자체에 너무 힘이 없고 쑥스러운 나머지 우물우물우물 무슨 말 하는지 개미 목소리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 첫 이미지가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사실은 면접실에 들어갈 때 안녕하십니까 이 한마디를 내가 어떤 톤으로, 어떤 목소리, 어떤 목소리의 크기, 억양으로 전달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말끝을 살짝 올려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사성 면접, 서류 기반 면접을 준비할 때는 사실은 이 인사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들어가서 이제 면접관이 앉으라고 하면은 면접관들 앞에 자리에 앉게 되죠. 근데 앉아 있을 때 태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바른 정자세로 앉아서 하루 종일 공부하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이 바르지 못한 앉아 있는 자세가 면접장에서도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구부정하게 앉아 있다거나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긴장하거나 불안한 상태에서는 다리 떠는 습관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자체가 그런 모습 자체가 이 학생은 준비가 안 된 학생이구나. 아니면 이 학생은 저렇게 긴장하는 것을 보니 면접 연습을 제대로 안 하고 왔구나. 또는 자신감이 없구나. 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을 때는요, 허리 고추 세워야 되는데 고추 세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의자 깊숙이 엉덩이를 넣고 깊숙이 앉아주시는 게 좋고요. 등받이에 허리를 곧게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시선 처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면접관이 있으면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 또는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학생들은 사실 들어가서 앉아있는 순간부터 바닥을 봅니다. 네, 바닥을 보고 네, 계속 이러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좋지 않죠. 앞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거나 또는 내가 면접관 앞에 말을 할 때는 내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쳐다봐 주면서 이야기하는 게 기본 예의잖아요. 내가 당신의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또는 내가 당신의 질문에 잘 대답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사실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와 표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자연스럽게 면접관 앞에 계신 면접관을 한 이렇게 딱 바로 보다 약간 15도 각도 높이 이렇게 보아도 좋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연스럽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손을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어쩔 줄 몰라서 막 이러거나 다리를 떨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앉아 있을 때 무릎은 붙여주시고 네, 그 다음에 손은 달걀을 살짝 쥔 것 같은 모양으로 해서 그 무릎 위에 얹어주세요. 사실 이 자세로 15분 있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는 기본 시작은 이런 앉아있는 자세부터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것부터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15분 동안 이렇게 바르게 앉아있는 연습을 학교 생활에서도 하시고 집에서도 하시고 준비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죠? 한순간에 습관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식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10월이나 11월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조금 더 편하게 면접에 응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태도적인 측면은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요. 면접실에서 나올 수 있는 당황스러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긴장한 상황에서는 면접관이 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잠시 내가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몇 마디를 놓치면 저분이 나한테 지금 질문한 게 뭐였지? 순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면접 시험에 진심을 다해서 응하고 있어요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면접관님의 질문을 놓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집중을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지만 사람인지라 할 수도 있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저희 학생들한테. 매번 이제 면접 대비를 시킬 때마다 물어보는 건데 질문 대답들이 다 달라요.
어떤 학생들은 가만히 있는다거나 다음 질문으로 넘겨주기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시간을 보낸다거나 뭐 이런 태도를 취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또는 내가 대충 반은 알아들었으니까 그 반에 대한 답변만 뭐라고 내가 내 생각을 지어서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태도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면접관님. 제가 너무 긴장이 되었는지 면접관님 질문에서 일부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시면 괜찮으시면 그 부분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든지, 제가 이해한 질문의 내용은 이것인데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 맞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라든지, 이렇게 공손하게 다시 한번,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 질문인데 뭔가 머릿속으로 지금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서 말을 해야 되지? 뭐부터 말을 해야 되지? 막 그 순간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말이 바로 안 나오는 상황. 그런데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제가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배려하면서 계속 기다려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제가 답변을 못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답변이 안 나올 때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면접관님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나서, 물론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하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1분 이상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잠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면접 시에 생길 수 있는 당황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현명하게 응대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할 때는 말의 속도, 말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학생 중에 이제 또박또박 말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 우물거리거나 말끝을 흐리는 답변 태도는 어느 대학에서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어요. 전달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얼만큼 충실하냐도 중요하지만, 이런 충실한 내용을 내가 100%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의 억양 또는 말투, 속도, 강약, 조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상 질문을 가지고 다 뽑아서 이제 답변 연습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이 나오면 내가 이렇게 답변해야지. 쉽게 말하면 나의 답안지를 작성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몇 날 며칠 연습을 했었던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의 면접을 치르면서 그 질문을 던졌죠. 그랬더니 이때다 싶었던 거예요, 이 학생은. 내가 외운 거를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말해야지 라고 해서 굉장히 빨리빨리 다다다다다다 쉼 없이, 쉼표가 없어요. 하고 딱 그랬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물론 말은 또박또박 했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중간에 쉬는 텀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마치 로봇 같았어요. 여러분들 그 인공지능, 요즘은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그 기계적인 어떤 녹음된 그런, 그래서 제가 너 미안하지만 로봇 같아. 감정이 하나도 섞여져 있지 않은, 그냥 정말 책을 빠르게 읽어내려가는 듯한.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충격을 받고, 선생님 제가 기계 같다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촬영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한번 네가 봐봐, 어떤지. 자신의 객관적인 모습을 본 학생은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끊어 읽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 연습을 할 때는요, 답변 내용을 이제 글로 쓰잖아요. 글로 써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쉬는 텀을 쉬는 텀을 두세요. 체크를. 여기서 한번 끊자. 여기서 한번 끊자. 그 다음에 내가 조금 강조해야 되는 단어는 표시를 해서 딱딱
음절로 끊어 있는 연습. 그게 사실은 말할 때는 되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강세를 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답변 연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조해야 되는 내용에 대한 악센트를 주거나 말의 속도, 강약 조절을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득력 있게 100% 충분히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또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서류 기반 면접은 이제 답변,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답변하느냐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준비된 학생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 자기소개서와 학생부에서 예상되는 질문들을 미리 선별해서 그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럴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도 갑자기 목이 메서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해 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입장이 달라지면 사람들이 이해도가 달라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생들에게 뭐 내가 잘 이해를 못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친구나 뭐 이런 동생이나 이렇게 앞에다 두고 내가 설명하듯이 해주면 내가 이해가 잘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면접 평가자야 라는 상상을 통해서 입장 설정을 해두고 내가 면접 평가자인데 나의 서류를 객관적으로 보고 이 학생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라는 생각으로 면접 질문을 한번 뽑아보세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면접 질문을 뽑기 전에 내가 지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그동안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이 대학은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나는 내 서류에서 이런 질문들을 뽑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질문을 선별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머릿속으로만 하지 마세요. 머릿속으로 해서 말로만 연습하는 거는요, 매번 달라져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바로 논리적인 말하기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글로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질문당 한 300~400자 정도 분량의 답변을 내가 정리 요약해서 쓴다. 그래서 내용을 쓰고 두 갈씩 구성으로 말하거나 쓸 때 짧은 시간이잖아요. 면접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서론부터 길게 장황하게 가면은 사실은 중간에 듣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 나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라는 것을 먼저 두 갈씩으로 제시를 하고 그 뒤에 그 근거에 대해서 들어주는 형태로. 근데 이 작업을 글쓰기를 통해서 먼저 해놓고 그 답변에 정리된 내용들을 거울을 보고 거울 앞에서 내가 한번 읽는 연습을. 네. 근데 거울 보고 한번 그 다음에는 요즘 휴대폰으로 촬영 쉽잖아요. 셀카봉도 있고. 그래서 한 번은 거울 보고 연습하시고 한 번은 나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한번 찍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면접관 입장이라고 봤을 때 내가 저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한번 확인하시고 나의 표정이나 말투 또는 답변 내용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 보는 평가 항목들이 대학마다 다르고 또 나오는 기출문제의 유형이나 등을 봤을 때 또 물어보는 부분들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평가 항목, 요강에 나와 있는 면접 평가 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여기에 맞는 질문을 내 서류에서 추출해내는 준비 이것이 서류 기반 면접을 준비하는 첫 걸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맞는 논리적인 답변 준비도 필요하겠죠? 이제부터는 면접 준비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